2026년 4월 7일 오늘 아침 전광판 보셨습니까?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지갑이 찢어지기 직전 보았던 바로 그 공포의 숫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우리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고가는 비었는데 빚쟁이들만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꼴이죠. 2026년 4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스크립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997년 11월 21일,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고 매일같이 떠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하룻밤 사이에 국가부도 위기가 닥쳤고 수많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돌반지를 내놓았던 그 기억. 우리 5070 세대라면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2026년 4월의 공기가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역사에는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비슷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당시 환율이 9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던 그 징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징후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매뉴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결정적 징후는 바로 에너지 공급망의 처참한 붕괴와 그로 인한 물가 폭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기 겁나시죠? 사과 한 알에 5,000원, 10,000원 하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되네마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그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만약 거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2,000원, 3,000원을 넘어 5,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물건을 나르는 화물차 비용, 비닐하우스 난방비까지 전부 다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라면 한 봉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기름을 못 사오니 경제가 멈춰섰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우리가 가진 카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62세 박 사장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서 작은 플라스틱 가공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료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값 오르고 전기료 할증까지 붙어서 1,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박 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라고요?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계를 세울 수도 없어서 매달 개인 대출로 적자를 메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이제 1,900조 원을 넘어 2,000조 원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아끼고 한 푼도 안 써도 못 갚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 5070 세대의 상황이 제일 심각합니다.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보태주려고 혹은 은퇴 후 먹고 살려고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서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2023년에 4.5% 금리로 5억 원 대출 받았던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시 한 달 이자가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서 실질 금리가 7%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김대리가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 35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50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김대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비명이 들려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1997년에도 종금사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터졌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금해 두신 돈, 투자해 두신 부동산이 정말 안전한지 지금 당장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문 닫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와 수출 시장의 적신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즉 AI 열풍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안 들어옵니다. 달러가 안 들어오면 환율은 더 오르겠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더 뛰고 금리는 또 올려야 합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지금이라도 이 전조 증상을 잊고 대비하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2026년 4월의 위기가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닌 이유.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율과 부채, 그리고 반도체의 위기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춰서는 구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 물밑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자본의 탈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걸 우리보다 먼저 눈치챕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조용히 주식을 팔고 채권을 정리해서 달러를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단 일주일 만에 국가금고가 텅 비어버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 전조 증상이 거래소 전광판에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는 7%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월급은 400만 원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370만 원어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3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꼴이죠. 5070 세대 여러분, 은퇴하고 연금 150만 원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돈으로 작년에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병원비 내고 약값 치르고 나면 쌀 돈도 빠듯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초고속 물가 상승의 전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앉아서 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은 단순히 원화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섞으셔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고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위기가 본격화되면 1,700원, 2,000원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는 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할 때 유일하게 내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달러뿐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달러 외화예금 통장 하나 만드시는 거 오늘 당장 하십시오. 스마트폰 앱으로도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금리에 덫에서 즉시 탈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4.5%, 5% 변동금리 대출을 들고 계신가요? 나중에 금리 내려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물가를 보면 금리는 당분간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대출 원금부터 줄이십시오.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수익률 10% 주식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재테크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스스로 줄이고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내가 돈을 안 쓰면 옆집 박 사장님이 무너지고 결국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가정의 방어막부터 튼튼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남들 눈치 보느라 내는 경조사비, 과도한 품위 유지비부터 과감하게 쳐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4월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에너지값이 오르고 빚더미에 앉은 가게가 비명을 지르고 우리 경제의 자존심인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에 우리는 준비하지 못해서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위기의 실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출고지서를 펼쳐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징후가 내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그리고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